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45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457일차고요. 오늘도 놓아버린 143페이지 나갈게요. 오른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어요. 네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네. 타인에게 인색하고, 타인에게 인색하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더라도, 그래서 타인한테 인색하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더라도 세상이 늘 그런 식이라고 믿어야 할 이유는 없다. 세상이 늘 그런 식이다. 밖에서 보이는 타인들에게 어떤 인색하고 적대적인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나의 믿음인 거예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런 식이라고 믿으면 삶은 그런 식으로 일을 만든다. 내가 그냥 그런 식이라고 믿으면 삶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린다. 적대적인 세상, 타인에게 인색하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참 내가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믿고 있다. 그래서 믿고 있는 대로 내 삶이 펼쳐진다 하는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지? 그걸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놓아버리는 경험을 하면 내가 바라고 있는 마음, 바라는 것들, 욕망이 무엇인지를 보고 욕망을 놓아버리는 경험을 하면 자신의 선택이 마술처럼 삶에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된다. 욕망을 놓아버리는 경험을 자신의 선택이 마술처럼 삶에 나타난다. 욕망을 바라는 마음이랑 내가 완전히 무의식에서 믿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는 다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서울에 있다가 저희 딸 집에 이렇게 있어요. 네, 있다가 있는데 여기가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오래됐어요. 제가 오래됐는데 저녁 때 들어가면 주차할 곳이 잘 없을 정도로 주차난이 엄청 심각해요. 밤늦게 이렇게 오면. 그래도 꼭 어디서 대기는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저희 남편은 자기는 꼭,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해요. 말을 꼭 자기는 자기가 주차할 곳은 있다라고 말을 꼭 해요. 근데 말을 꼭 하면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제 오전인가 어디 갔다 이렇게 그저께 저녁에는 어제 낮이었나 어디 갔지 어제 모르겠네. 어쨌든 나갔다 쭉 들어갔는데 보니까 몇 자리가 이렇게 앞에 딱 있으니까 벌써 자리가 있으니까 딱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려고 하다가 아니라고 내가 더 가보라고 비어 있을 것 같은 거야. 그쪽 가니까 또 자리가 많아.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가면 자리가 항상 그렇게 이제 자기가 믿고 있고 믿는 거를 강화를 시키는 걸 또 봐요. 항상 나는 내가 가면 자리가 있다 그랬잖아. 있다 그랬잖아. 막 하면 또 있죠. 저희 아들이 와 진짜네 하면서 나는 안 그렇던데 이러길래 뭐 굳이 안 그렇다고 믿을 필요가 있냐. 본인이 각성하고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한 예로 본인이 각성을 하고 아 나도 그렇게 한번 믿음을 바꿔봐야지 하면 이제 바꿔지겠죠. 근데 이제 나는 안 그렇던데 그러면 이제 항상 자리가 없는 거고 누군가는 있는 거고 그게 돈 주고 바꾸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내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인데 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어떤 그런 차원이 달라지는 거야. 내 믿음이 어떠하냐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봐요. 그러니까 어디 잠깐 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계속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나가서 주차할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공부하면서 자꾸 바꾸는 거죠. 나도 뭐 가면 내 자리는 항상 있다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요. 주차할 자리가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에 계속 어떨 땐 살짝 불안한 느낌이 있어. 없으면 어떡하지? 살짝 치고 들어가면 없어요. 그 순간 생각이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딱 순간에 없어요. 그리고 한 바퀴 이렇게 보면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없어요. 벌써. 그렇죠? 그래서 그 내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내 삶을
그런 식으로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근데 그 믿음 자체가 뭐 단순한 거지만 삶에서 근원적인 거와 이성적인 거, 유전적인 거, 성공과 돈. 요번에 11월 2일, 3일이죠. 성공에 관련된 믿음을 무의식에 잘못 세팅된 게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다시 바꾸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입력이 된 게 나와요. 그냥 대충 듣다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좋은 얘기지 뭐 1박 2일 뭐 깨달음 시크릿 좋은 얘기고 뭐 늘 가면 좋지만 늘 그런 거 같고 똑같은 거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가 하나하나 찾아서 재맥락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서 재맥락하고 해야지 돼요. 그래야 성공과 돈이라는 게 오는데 또 그거를 선생님 그 에너지로 인해서 성공을 해요. 하는데 또 결국은 내가 근원적인 게 찾아져야지 돈도 유지가 되고 성공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 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경험은 좋은 경험은 하는데 또 성공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내보내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좋은 경험은 할 거예요. 좋은 경험은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성공,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믿고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또 안 될 것이고, 그러나 믿고 따라오면 성공에 관련된 좋은 큰 어떤 경험은 엄청나게 할 것 같아요. 그런 기운이, 아, 하겠구나, 라는 건 알게 된 거야. 근데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와 또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걸 유지하는 거와는 다른 차원이잖아요.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유지하는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 에너지와 내가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다른 거예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 문제를 찾아야 돼요. 잠재되어 있는 나의 문제들, 잠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세세한 게 많아서 요새는 제가 느끼는 게 엄마를 또 다시 생각해 보려니까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 모르겠는 거야. 안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느낌이 별로 없다는 거는 또 안 하고 싶은가? 어떤 느낌이 있지?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 느낌까지도 다 없애줘야 된다, 없애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대충 뭐 엄마 너 생각 안 하면 되지. 엄마 기억 안 하면 되는 생각 안 하, 기억이야 있죠? 기억은 있지만 생각을 안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엄마를 따라간다, 엄마 모습을 닮아간다 할 때 그 얘기 말씀이 딱 와닿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엄마를 따라가려고 하고 엄마가 결국은 나중에는 그냥 뭐 엄마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음, 엄마 아빠가 믿고 의지하는 것 때문에 막 돈은 벌었지만 그게 뭔가 엄마랑 똑같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살이 좀 찌니까 지나가다가 제가 그러잖아요. 거울을 딱 보면 깜짝 놀랜다. 거기 우리 엄마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란다. 지나가다 깜짝 놀란다니까요. 엄마가 왜 저기 있지? 하면서. 근데 어, 놓아야 다 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 개도 놓은 게 없는 거예요. 한 개도 놓은 게 없는 거예요. 엄마를 한 개도 놓은 게 없고 뭐 아빠야 뭐 영향이 한 뭐 엄마가 85%, 90%, 아빠가 10%, 어,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0%, 15%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엄마 아빠의 상을 놓아야 된다 하는데 하나도 놓은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놓으려고 이제 자꾸 엄마 아빠를 또 떠오르면서 느낌이 안 좋은 것들을 놓으려고 계속. 근데 뭔가를 구체적으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그 느낌이, 이게 이런 느낌들이 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이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이렇게 해줬고, 그 느낌이 나한테 와서 내가 그대로 엄마 같이 따라하는 거. 막 그 열성을 다해서 막
엄마가 막 여기저기 학교까지 찾아다니고 이러지는 않았지만은 그 집안에서 계속 엄마가 이렇게 챙기고 뭐 했던 그 집착을 하면서 막 했던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게 되고요. 이제 욕망을 놓아버리는 경험을 하면 욕망을 자꾸 놓아버려야 그런 욕망, 내가 어떤 걸 욕망하고 있나? 저항하고, 욕망과 저항, 바라는 거와 내가 싫어하는 것들 있잖아요. 싫어하는 것들. 그런 놓아버리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자신이 선택이 마술처럼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속에 품은 것은 현실로 나타나기가 쉽다. 그리고 마음속에 품은 건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는 많이 들었잖아요. 모르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는 거죠. 나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지? 근데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엄마를 품고 있고 아빠를 품고 있고 싫은 걸 품고 있고 싫어하는 걸 품고 있는 저항하는 그런 것들을 품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품는 것을 그냥 현실로 그래서 나중에 더 나이 들어가면 엄마같이 되고 엄마같이 된다. 그래서 엄마를 저항하고 싫어하면서 엄마같이 나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 뭐 기억 안 하면 되지. 생각 안 하면 되지. 기억이 아니야. 기억은 하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다른 거에 회피하면서 생각을 안 했었지만 결국은 미세한 느낌들을 해결을 하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미세한 느낌들까지도 다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실업률이 높았을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일자리가 있을 정도를 넘어 동시에 두세 가지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처음 이 시각을 접했을 때 이는 충격적이고도 새로운 관점이었다. 진실이기를 기대하기도 했지만 회의적이기도 했다. 실제로 활용하기는 불가능해. 엄격한 청교도 윤리를 근본적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믿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렇긴 해도 나는 자발적으로 한번 시도해 볼 만큼 마음이 열려 있기는 했다. 욕망을 놓아버리는 나의 첫 경험은 이러했다. 욕망을 놓아버리는 첫 경험 볼게요. 개인적인 목표를 몇 가지 적은 다음에 개인적인 목표를 몇 가지 적은 다음에 이에 대한 욕망을 놓아버렸다. 이게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기법이잖아요. 왜 놓아버리라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적은 다음에 놓아버리든지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시크릿을 그냥 적었다가 적고 나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제 시크릿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시크릿이 제대로 들어갔으면 제대로 행동을 할 거고,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행동을 안 할 거고. 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행동하는 거 보면 시크릿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안 한 거 뻔히 보이실 때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숫자는 또 줄어들고 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알려주시고 참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가는데도 그냥 있잖아요. 끊임없이 사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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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목표를 몇 가지 적은 다음에 그 이에 대한 욕망을 놓아버려야 된다. 우리는 끝까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거는 낮은 차원에서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을 때 된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은 전에 뿌려놨던 것들 때문에 된 거예요. 저도 뿌려놓은 것 때문에 된 거지. 그게 했기는 근데 뿌려놓은 것 때문에 됐지만 했을 때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안간힘 써서 힘들었지만 순간순간 막 시크릿하고 하는 것들을 한 거예요. 근데 왜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원리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욕망을 놓아버리고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순간순간 내가 머리로 이해해서 탁탁탁 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의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요새는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막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생명 에너지, 생명, 생명이 흐르고 있는 그 의식, 에너지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 나와서 움직일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 자체가 의식이잖아요. 그 의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일에 팀 엘리트가 되고 싶거든. 팀 엘리트 의식이 되어야 된다. 유지가 되는 거지. 의식이 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나는 아직 팀 엘리트 의식 수용이 안 되는데 전에 뿌린 것 때문에 아,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아, 공부하고 사람들을 이 공부에 안내를 많이 시켰더니 그 복으로 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죠. 왜냐하면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쟤 왜 저러지? 쟤 왜 저러지? 하는 마음속에 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되고 있어. 이상하잖아요. 저 300,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최고 직급에 가려면 350에 수용하고 나를 용서하고 뭔가 초월할 수 있는 너그러운 어떤 그런 상태가 너그럽고 초월해져 있는 어떤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 팀메이트도 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의식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얘기 말씀을 늘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한 거로 이렇게 된다고 돼서 생각한 거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95%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수용까지 에너지가 되지 않은데 내가 됐다. 그랬을 때 교만이 들어왔다.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 망가뜨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교만이 들어왔다 하면. 그래서 의식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하셨는 거를 이해를 해요.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수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해결할 게 엄청 많죠. 막 해결할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조금 그래도 아,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해서 아,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했던 습관을 저렇게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조금은 이제 이해하는 폭이 조금은 이제 가고 있는데 어제도 남편이 하고 있는 습관적인 그런 행동이 아, 이게 내가 진짜 싫어하는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아침에 이렇게 떠오르면 진짜 내가 싫어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걸 제가 어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있잖아요. 속으로 막 있잖아요. 뭐 저런 게 다 있지. 화가 나는 거예요. 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미세하게 본인은 느껴지는 게 있죠.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선생님은 이제 다 그런 걸 다 알아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또 참 공부했다고 판단 분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판단 분별하고 그랬는데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나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가 있는데 아직 마음에서 벗어나서 뭐 무의식에서 뭐 벗어날 정도 같으면 벗어나야 되겠죠. 이번 생에 선생님 만났을 때 공부를 해야 되니까 벗어나야 되죠.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나도 있는데 그 이해를 하라고. 그래서 아, 그게 제가 진짜 싫어했던 거구나. 뭔지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있어요. 쓰고 있는 그 에너지가. 그래서 근데 왜 저 에너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툭 쳤더니 승질을 내는 거예요. 승질 내는데 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 저 스스로 승질 냈는데 내가 왜 걸리지? 내가 왜 걸리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걸리지 했는데 그냥 오늘 이제 왜 걸리지 하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지? 뭔 두려움이 쫙 이러면서 알겠는 거예요. 아, 내가 두려움이 있구나. 저런 행동 때문에 내가 버려질까 봐 하는 그 두려움의 근원이 있었는데 그걸 여기저기 다 써요. 그런 에너지를. 그래가지고 너무 싫어하는 행동인데 아, 저게 싫어하는 내가 행동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 또한 선생님께서는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고 공부를 해도 느껴지는 거와 이게 좀 틀리잖아요. 이 보는 어떤 이게 이제 시기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무조건 다 선생님이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막 나는 다 놓아버리라면 탁탁탁 놓은 줄 탁나 뭘 탁 놓는 말이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탁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좀 놀라고 하면서 처음에 중간에 막 그러셨는데 뭘 탁 노라고? 그 노라는 건가 저 선생님은 탁 노셔가지고 2, 3분 만에 변형이 되셨지만 저희 같은 게탁 놓는 거를 안 돼가지고 미세한 그 엄마의 그 모습에서 느꼈던 그 느낌들 그 느낌을 딱 보니까 엄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적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엄마 피해자다. 당신이 피해자 의식에서 막 아빠한테 피해봤다고 했던 피해자 의식에서 하고 있었던 거. 엄마에 대해서 저희 며느리만 쓸 게 아니라 나도 다시 써야 되겠다. 엄마에 대한 부분을 그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그 욕망하고 뭐 모든 것들이 내가 알아차리면서 놓아버리는 수준으로 되어야 되고 선생님은 목표를 가지고 심상화를 하고 깨달음 시크릿을 몰라도 20번 이상 또 가르쳐주고 20번이 뭐예요? 선생님은 50번이고 지금 몇 년이에요? 14년째 했던 일이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간결하게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또 놓을 수 있을까를 14년, 15년 차 이제 막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해주시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혼자 산에 들어가서 가만히 계시면 옆에 가 있으면 이렇게 막 달라지는 그런 성인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실라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오래 살 것 같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의 아버지께서 90이 넘어서 돌아가시잖아요. 나는 100살까지 넘어서 살 것 같아 하시니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그렇게 또 끼치시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성공하려고 해도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하는 성공자는 있어도 이거를 알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드물어요. 무의식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요. 어떻게? 목표를 적은 다음에 욕망을 버렸다. 욕망을 놓아버리는 거. 놓아버리는 거. 무의식적으로는 따라 하는 게 있더라고. 따라 했던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근데 왜 그러는 건지 원리는 몰랐었는데 알게 이제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다. 목표를 확인한 다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같이 해야 되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오네요. 하라고 그러니까 뭐안 해서 하나하나 목표를 다 적어보세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5시간이든. 안 적어지면은 다시 또 찾아서 꿈이 뭔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고 꿈이 뭔지 모르면은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긴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음,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목표를 확인하고 목표를 확인하고 그 다음 목표에 대한 바람을 놓아버리는 거죠. 목표를 설정을 하고 놓아버려야 되는데 목표를 설정을 다 잘 못해요. 안 될까 봐 불안해서 괜히 이거 정해졌다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정해졌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목표도 아예 안 정하는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불안해서 하지도 않는다. 저도 제가 이제 요새 쇼츠만 빼놓고 다 하는구나. 틱톡이랑 막 이렇게 해요. 하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저는 이제 이 수업을 듣는 거를 안내하고 싶어 하는 게 더 강하게 전에부터 있다가 이번에 이제 시크릿을 갔다 오면서 도움이 됐어요. 엄청난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그 이제 강의하시는 모습을 보고 세 분이 나오셔서 내가 갖고 있었던 컨셉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하게 됐어요. 시크릿을 다녀오면서.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어떤 영향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사업을 24년을 했고 수업을 14년을 듣고 깨달음 시크릿을 뭐 그 안에서 듣던 어쨌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저도 가서 듣잖아요.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들이 나에게 분명히 있어요. 수업도 마찬가지고 깨달음 시크릿도 마찬가지고 사업 설명도 마찬가지고 큰 세미나도 마찬가지고 하면 저한테 지금도 동기부여가 되는 게 뭐 한 번 딱 해놓는다고 뭐 기계예요. 고착화되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정신세계에서 내 의식이 달라질 때 그때그때 들어오는 내용들이 또 있죠. 내 의식이 달라지면서 들어오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달라지는 내용에서 저도 요번에 이제 동기부여가 딱 되면서 제가
하게 됐잖아요. 해서 이 수업을 어떻게 하면 많이 이제 듣게 하지? 저 듣게 초대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돌려야 되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찾는 걸 하면서 그래 내가 목표를 안 정하고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할까? 혼자 있잖아요. 아직 막 혼자서 한 달에 한 명 오라고 할까? 한 명 할까? 아니야. 이거 온라인은 무수하게 한 달에 뭐 6명도 될 수 있어 그랬는데 뭐 까짓거 뭐 사업이나 의식이나 뭔 상관이야. 그래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게 한 달에 5명일까? 막 혼자 있잖아요. 아, 그래. 한 달에 내가, 5명을 딱 정해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 상상하고 뭔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게 진짜로 심사가 딱 되어지면 거기에 맞는 이 내용들이 달라지겠죠.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에너지로 하느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참 중요한데, 에너지가.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보고 배워요. 그래서, 아, 그래. 에너지가 참 중요하지. 맞아, 맞아.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고민을 자꾸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목표를 해서 그냥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아이디어가 점점 행동을 할 아이디어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에 대한 바람을 놓아버려야 된다. 놓아버리고 수년간 마음에 품고 있던 목표 하나는 뉴욕 시내에 있는 아파트였다. 맡고 있던 일을 하려니 통근 거리가 멀어 호텔 투숙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 삐에 아떼르라고 부르는 시내의 작은 아파트가 실속 있는 해결책이었다. 그래서 뉴욕 시내에 있는 아파트라고 목표를 적었다. 목표를 어디로 갈 것인지를 딱 적어 놓은 거예요. 적고 이거를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도 하나하나 하지 않고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이거를 반복해서 그러니까 에고는 좋은 거를 하는 걸 실증을 내는 것 같아요. 에고는 실증을 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있잖아요. 좀 저부터 하나하나 실천을 해보고 다시 한번 해보고 해야지 뭐 나도 제대로 안 해놓고 뭐 하자 그러면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다시 이 부분 참 제가 그래서 이 책이 참 너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책이었어 하면서 제가 자꾸 감탄을 하는 게 필요한 게 너무너무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 공부하고 알려주셨어요, 선생님께서. 선생님 시크릿 하시는 걸 여러 번 봤고 여기 사무실도 있을 거야 그러더니 나타난 것도 이게 없거든요. 사실 여기가 수서타워가 수서역에서 내리면 바로잖아요. 너무 위치가 좋아요. 없어요 여기는. 나오면 나오기가 바쁘게 나가버리는 데거든요. 근데 여기도 시크릿 하시는 걸 봤고 앞전에 있던 사무실이 2개인데 2층에서 3층으로 옮겨가실 때 2층이 나가는 거를 그때 진짜 더 모를 때 저게 뭐지? 뭐 하시는 거지? 제가 그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하고 있는 그 시크릿 책이나 이런 것들이 책미팅이 있었거든요. 그거 한다고 갔을 때 뵀었어요. 그치? 연말까지 나가 그러는 연말에 그 명품 샵을 하셨던 분이 오셔가지고 사인을 하시는 걸 말일날 딱 사인하시는 걸 봤거든요. 신기하다. 굳이 큰 틀은 보이는데 하시는 거는 보이는데 미세한 것들이 못 보였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이는 의식이 될 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게 더 가슴에 와닿는다고 그래야 되나? 모르는 내용 아니거든요. 제가 이 내용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반복해서 들은 내용이거든요. 야, 이거 실천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해보면서 알려드릴게요. 또 하세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돼요. 그렇죠? 하시면서 좋은 걸 같이 공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 시내 아파트라고 목표를 적었다. 목표 성취에 이런 방법을 쓸 때는 이성적으로 보기에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더라도 온갖 세부 사항에까지 포함시킨다. 나는 아파트로 이상적인 조건을 상세히 열거했다. 임대료가 알맞고 70번대 블록에서 5번가에 있고 선생님이 가봐라. 가봐라. 느낌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블록에서
5번가에 있고 거리의 소음이 큰 길가는 아니면서 8층에서 9층 이상이고 거실과 방 하나가 있는 정도다. 미세한 것들을 다 시크릿을 하시는 거죠, 되겠죠. 여기까지만 읽고 내일 할까요? 32분이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세요. 야, 궁금하죠. 근데 읽어보면은요, 제가 그동안 선생님께 늘 들었던 말씀이 여기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순간 내가 실천을 안 했구나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실천을 안 했구나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잘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명상할 때도 들어와요. 근데 왜 쓸데없는 생각하지? 다시. 차라리 심상을 하자. 내가 원하는 걸 상상하자.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또 순간 호흡할 때 생각이 없는 그런 찰나에는 그래, 나는 이게 순수 의식이지 하면서 그 생각이 또 올라가고 있다는 걸 또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 찰나찰나가 순수 의식을 또 경험하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음식들 많이 하실 거예요. 사랑의 양념 아시죠? 제일 맛있게 하는 거는 사랑으로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양념, 사랑의 양념을 팍팍 많이 넣고 만드시면 정말 음식이 맛있어질 겁니다.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도 일찍 일어나셔서 반짝방 듣고 그리고 음식을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화를 음식할 때도 아시죠? 어머 맛있게 잘 먹는 걸 즐거워하고 상상하면 심상화 원래 시크릿 대가들이라니까 우리가요. 나쁜 걸 상상해서 그렇지 중간중간에. 그래서 내일 6시에도 또 만나 뵙고요.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